안녕하세요. 그 여자 이영진. 그 남자 최진수입니다. 지난 2월 우연히 TBW 주니어 보드에서 만나기 전까지 저희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번 공동 발표를 통해 저희의 꿈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꿈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일기장에 써주신 코멘트에서 시작됩니다. 형진이는 이 다음에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신문 기자가 되렴. 형진이가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 또 제가 당시 목소리, 발표, 발음 하면 저 이영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딱 이거다 싶었죠. 그런데 선생님의 조언을 조금만 수정하기로 했어요. 바로 신문기자가 아니라 아나운서로요. 왜냐면 글쓰기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문기자보다는 메인에서 주목을 받는 아나운서가 조금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나는 신문방송학과에 가서 아나운서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주위에서 어머 잘 어울려, 아니면 형진이는 진짜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죠. 왜냐하면 내 또래 아이들은 딱히 꿈이 없는데 그에 비해 나는 일찍부터 인정받는 구체적인 꿈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의 경우는 꿈의 시작이 조금은 달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AI라는 로봇들이 나온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로봇들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로봇 공학자가 되겠다는 꽤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됐어요. 영화를 본 다음 주에 바로 부모님을 쫄라서 우주소년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과학경진대회를 있는 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또 무독해서 잘 쏘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여러 번 탔죠. 이렇게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로봇을 만들려면 다른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원을 몇 개를 돌려도, 학습지를 몇 개를 해도 1점도 안 오르는 바로 그 수학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첫 번째 꿈은 접어야 했어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새로운 꿈에 또 확 꽂히게 됐죠. 또 어떤 꿈에 꽂히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약간의 꿈의 수정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녔더니 하루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진아, 아나운서가 되려면 학벌, 집안, 외모가 필수야. 그런데 제가 학벌 평범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집안, 평범한 집안의 아이였고요. 외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범했어요. 그래서 또 목소리랑 발음이 좋은 애들은 세고 셌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죠. 아나운서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아나운서는 아니어도 신방과만큼은 꼭 간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6년을 여기 가면 잘할 수 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걸 포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부 아나운서도 하고 학교 축제 MC도 보고 토론 동아리도 운영하고 하면서 신방과에 가기 위한 스펙을 열심히 쌓았어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가 자동차를 매일 그림을 그리는데 그 친구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저런 자동차 디자이너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완전히 다른 꿈에 또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따라서 자동차를 저 혼자 열심히 따라 그리고 왠지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림만 그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해외 디자인 대학 가서 이름 있는 회사에 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외고를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 외고에 또 됐어요. 꿈이 착착 되려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꿈을 가로막는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재능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일이었고요. 포트폴리오도 대학별로 다 만들어야 됐었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너무 컸어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악재들도 따라붙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따돌림을 심하게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요. 집안 사정도 마침 그때 안 좋아져서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3년 만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길을 잃은 성적표를 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성적 맞춰서 일단 어디든 가는 거. 그렇게 제가 고른 전공이 바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국제통상이라는 전공이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는 7년의 바람대로 신방과에 입학을 했어요. 학부 수업 정말 저한테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광고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심화 전공을 하고 광고인을 일단 제 꿈으로 삼았죠.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또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공 과제 뭐 열심히 하고 공모전도 몇 개 나가고 또 외부 교육도 받고 하면서 열심히 광고인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죠. 근데 또 이게 하다 보니 또 잘한대요. 그리고 특히 형진이는 광고 기획자를 하면 잘할 것 같대요. 그래? 싶어서 광고 기획자를 제 꿈으로 삼았죠. 처음으로 저하고 공통점이 생겼어요. 저도 대학교 초반에는 꽤 괜찮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명히 제 전공을 도망치듯이 골랐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도 잘 나왔고 거기에 선배들도 하나같이 다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 특히 상사 같은 데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저는 선배들처럼 세계를 누빈 상사맨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꿈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길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상사는 일은 많지만 저기 보시는 포스터처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수평적으로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취업 카페에 가입해서 글도 읽어보고 발품 팔아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약간 딱딱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죠. 제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직장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니 이 길도 내 길이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 하는 질문에 또 발목을 잡혔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한 채로 전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왠지 진수 씨는 군대 가도 또 다른 꿈에 꽂힐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저는 4년 동안 광고 기획자라는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잘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막 짱짱한 대외 활동에 인턴 경험 안 한 사람이 없고 그에 비해 전 딱 평균치했더라고요. 대학 다니는 동안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열심히 안 한 걸 보니 내가 진짜 광고인이 되고 싶었던 게 맞긴 한가? 어쩌면 내가 10년 동안 그냥 꾸역꾸역 이 길을 걸어온 건 아닐까라는 회의도 들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주니어 보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걸 해서 광고인이라는 꿈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주니어 보드에 오게 되었어요. 저도 주니어 보드에 꽤 비슷한 이유를 왔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학교 기숙사를 무한 뺑뺑이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게 바로 대외 활동이었어요. 처음엔 조금만 마케팅 대외 활동에서 시작해서 미국 한복판에서 비빔밥도 팔아보고 스타트업 대외 활동도 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쌓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저의 새로운 꿈은 바로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직접 뭘 기획을 하고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차고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마케팅이 있다 보면 광고를 저희가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그래서 광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은 또 어디까를 알아보다가 찾은 곳이 바로 주니어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싶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여기 주니어보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엄청 뺑뺑 돌아왔네요. 그렇게 그 남자 그 여자는 주니어 보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 그 여자의 꿈은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걸까요? 글쎄요, 사실 확신이 서진 않아요. 제가 이걸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인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10년 동안 방송 커뮤니케이션 계열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전히 이 꿈을 선택한 게 잘한 걸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은 계속 들어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래, 이번엔 뭔가 확실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어요. 저도 제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한 건 매한 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내 이 꿈이 아니면 어떠지? 하는 불안감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각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아니어도 또 다른 꿈은 어차피 또 나타나겠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꿈들을 바꿔오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케터가 되고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마케터라는 지금의 꿈을 쭉 가지고 가보고 아니면 그냥 말려고 해요. 그쵸? 저도 그냥 광고인 한번 가보자 아니면 말고. 저도 결론은 똑같아요. 마케터 가보자 아니면 말고. 감사합니다.